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저 지역 발전 구상도라고 있어요. 아까는 뭐예요? 큰 그림 봤을 때 공간 지침도 봤죠? 큰 그림. 이제 지금은 저 지역 발전 구상도예요. 그러면 이제 공간 지침도가 나오면 그 공간 지침에 따라서 뭐냐면 지역 발전 구상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발전 구상도 보면은 목표 1, 2, 3 해가지고 여기 쭉 5가 있고 전략 10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를 요약해서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을 목표 있잖아요. 목표, 전략 그거를 여기 한 장에다 다 몰아치게 놓은 거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111역 한번 볼까요? 아니 111 공역 한번 봐요. 110역. 중랑구청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신내 주택 재건축 사업한다. 딱 나오죠? 그리고 양원 공공 택지가 가지고 있는데 111역 보면은 경전철 예정해 놓고 나서 그 삼각형인데 부지에 보면은 능산 삼거리 공터 활용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게 공터 활용이에요. 지금 그냥 임시 주차장으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활용할 건데 그 활용도를 어떻게 한다? 이건 뻔뻔짜예요. 역사 하나 들었으면요 밑에다 뭐 집어넣어요? 부족한 지하 주차장 만들고 지상에다 뭐야 복합 개발하기 딱 좋잖아 이거요. 그 다음에 112에 보면요 신설 역세권 주변 주거지 관리라고 나오죠. 112에 보면요 네? 이거 주거지 관리도 뭘로 가겠어요 이거?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여기 지역을 갖다가 상업지역으로다가 만약에 이쪽으로다 배정을 안 주잖아요. 양원 택지개발 위해서 여기에다 상업지 비율을 안 주잖아요. 얘 바로 도시환경 정비사업 무조건 나와요. 얘 있잖아요. 이쪽 자리를 여기 역사 들어 쓰잖아요. 이 자리를 갖다가 상업지역 비율을 안 주면은 얘 요 자리 있죠. 요거 주거지 관리하는 요 부분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그 시대에 딱 좋은 자리라고요. 그럼 하나 보셔야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나중에 좀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표시되죠. 상업적으로 좀 표시되면요. 얘는 물 건널 소지가 굉장히 커요. 근데 얘가 개발 계획도가 나왔는데 여기 상업적으로 표시가 없어. 그러면 얘가 상업적으로 만들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가기가 딱 좋은 자리라고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요. 이쪽에서는 거의 다 좀 얘기 다 해드린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은 거의 다 해드린 거고요. 큰 개념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만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저 면목생활권 한번 볼까요? 면목생활권은요. 면목적하고 사가정역이 있는데요. 이쪽은 다 뭐냐면 저층 주거지가 밀집적이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저층 주거지 밀집 및 풍부한 자연환경 보호. 저층이 많고 풍부한 자연환경 보호. 무슨 얘기요? 서울은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 뭐한다? 보존 정책으로 끌고 가겠다는 소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보면요. 사가정리로 경기 동북부지 연계 거점, 전통시장 정비, 구릉지변 특성, 면목성 경차전, 신설 역세권 주변 주거지 관리 이런 것밖에 없어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보시지 마시고요. 얘는 딱 이거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포커스가 뭐냐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는 107역인데 경제상거리 쪽에 들었을 거고 저층인데 여기 미수립된 저층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면목역이에요. 근데 핵심은 얘예요. 105역이요. 앞에 보니까 면목 3 재건축이고요. 면목 5 재건축이고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면목 유수지 있죠. 그렇죠? 볼까요? 그래서 경전철 신설 역세권을 주변을 갖다 정비사업 하겠다. 나오고 역세권 일원 상업시설 주거지역 침투에 대비해서 계획이 필요하더라. 나오고요. 그러니까 역세권 일원 상업시설의 주거지역 침투에 계획이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역세권 변화를 위해서 여건 변화, 그러니까 계획이 미술된 주거지역 보호를 위해서 대안적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 보면은 계획 미수립 지역 있죠. 이들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지구단의 계획을 통해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승 역세권 예정인 면목역 일대를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 검토하겠다 나오고요.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설명해 드릴 거니까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경전철 신설에 따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경전철 신설에 따른 연계 교통 방안 마련해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105 여기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일단 107이면 버스 정류장 위치 정리하는데 그건 필요 없는 거고 105가 되게 중요해요. 버스 정류장 신설, 복합 환승 시설 설치, 그다음에 공항버스 정류장 있고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면목 유수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5 여기 버스 정류장 신설, 10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신설 역세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105 여기에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는요. 그다음에 면목 유수지 북측에다 사가정리나 환승센터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전략 10 보면은요 뒤에 있는 거 조그마한 거 따왔어요. 면목 유수지를 면목 생태 거점으로 조성하겠다. 복개된 면목청과 면목 유수지 생태 잠재를 고려해서 생태 공간 조성하겠다. 현재는 여기가 홈플러스 공연 주차장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문화관, 체육시설 등 설치하겠다.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요. 중랑천 마스터 플랜이 있거든요. 거기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행정 얘기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찾아서. 거기 쭉 봤더니 면목 유수지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목 유수지를 개발하게 되면 105 여기 뜨는 거예요. 그럼 106이 뜨면은 요 주변에 있는 아까 여기서요. 재개발 지역이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개발이 들어갔고 하나는 개발이 안 들어갔거든요. 일단 면목산 107역 볼까요? 겸재 4거리, 3거리 쪽에 있는데 여기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다? 저층 주거지니까 뭐 하겠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져가겠다. 근데 참고로 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라인은 전부 다 뭐야? 상업시설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으면은 뭐 요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요만치면 어떻게 요 조금은 어떻게 뭐 주겠어요? 그냥 준주거지로 종상화 시켜주고 나머지는 저층 주거지로 관리를 하겠죠. 근데 이런 자리는 크게 메리트가 좀 떨어져요. 제가 노리고 있는 자리는 105역이에요. 지금 여기 면목 3주택 재건축 있죠. 2010년 7월에 예정입니다. 브랜드 명도 좋잖아요. 아이파크. 그렇죠? 그럼 요거 들어오면요. 얘요, 얘. 잘 보세요. 면적은 제가 더 크죠? 얘는 작아요. 얘는 뭘 갖고 있어요? 조망이요. 중랑천 조망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해필이면은 뭐도 갖고 있어요? 역사도 갖고 있죠? 그쵸? 여기 지금 지하 주차장이고 쓰고 있거든요? 이게 지상공원이고 이게 주차장이에요. 지금 현재는. 복합환승센터 짓기 되게 좋은 건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미 쓰고 있잖아요. 이게 홈플러스고요. 이게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거 홈플러스 부지를 서울시가 임대해 준 거예요. 조금 있으면 끝나요. 임대기간이. 그럼 임대기간 끝날 때쯤 되면 뭐예요? 저 다시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 완공될 때까지는 홈플러스 그대로 쓰겠죠. 완공할 때쯤 돼가지고 뭐 하겠다? 여기를 개발하겠죠. 그럼 하나 알아두시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5역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면목주택, 5주택 재개발, 그 다음에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이런 데 한번 노려보시기를 바라요. 특히 면목주택, 5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처음에 설명해 주려다가 이거 클린업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또 하나하나 다 찾아서 들어갔더니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개에 관심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찍어주는 데 같은 경우는 클린업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공부해놓고 클린업 시스템도 보는 방법도 여러분들 스스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걸 배우신다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보면은 중화목동이요. 여기도 뭐 지하철 6호선, 7호선, 경춘선, 중앙 경의선이 다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뭐 괜찮은데 한번 볼까요? 망우역 일원 뭐 비슷해요. 그 다음에 먹거리역 일원의 상업 서비스 중심지, 그 다음에 중화재정비 촉진지고, 그 다음에 뭐 동부간선도로 지화에 따른 중앙편 주거지 관리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지별에서 망우역 일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이건 아파트에서 한 거니까 볼까요? 망우역 개발한죠? 복합역세 개발한다. 근데 우유는 뭐 한다? 상업적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될 소지가 크진 않다. 왜 그런다?
예. 일방통행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망우역에서 내리자마자 2번 출구에서 그거 라인만 빼고는요, 나머지 전부 다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전부 다 일방통행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일방통행은요, 상권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똑같아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요거는 뭐라 쓰는 거냐면은 거기다가 앞에 보면은 건영 2차, 그다음에 동부 아파트, 그러니까 건영 캐스비라 했는데 요거 건영 2차가 아니라 이쪽이에요, 요거. 얘가 이름이 지워져서 그런 거예요. 얘가 요 건영 2차 조금밖에 안 돼요. 얘가 더 커요. 대시양인가 뭔가 있죠, 여기. 아니, 여기 대시양. 요거 지우세요, 요거. 요거 지우고 여기다 동그라미 쳐요. 얘가 여기서 있는 요 아파트가 1순위예요. 그다음에 여기 대시양 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동부 아파트 이렇게 3개 잡아가지고 2순위고요. 잡아주시면 돼요. 역학사 집어지면은 수혜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장안 지역생활권 한번 볼까요? 장안평이 여기니까 앞에 나왔던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갈 거예요. 장안평의 일대 자동차 산업 및 지역 상업 서비스 거점으로 하겠다라고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일단 면목선. 여기 제가 전략 이를 빼버린 게 뭐냐?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장안평 일대 그 자동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뭐다? 얘기했잖아요. 튜닝 사업이 오면은 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 상업 서비스는 아까 뭐라 했어요? 먹사골목 쪽으로 보시라 그랬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면목선 경전철 역사 신설 지역에 대해서 나올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경전철 신설에 따라서 장안 2동, 그다음에 104역의 장안동 3거리, 장안 2동 앞에다가 뭐가 들었으냐면은 경전철이 들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전략 4번에 보면요. 지역 물류터미널 부지에다가 수행을 해서 동부 화물터미널 재정비 방안을 만들겠다 해서 이거를 나중에 복합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게 복합 개발을 해도 이 물류터미널 부지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서울에서는 이 정도 물류터미널, 화물터미널 부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크지는 않지만 기회는 뭐다? 물류터미널이 그 최첨단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적더라도 그 안에서 충분히 이게 소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물류터미널 부지가 복합 개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첨단 물류터미널 정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는. 아마 이런 정도 들어온다 해가지고 고용 창출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뭐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 정도 면적까지는요. 크게 좀 보지 마시면 그런 게 있다 그러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목선 보면은 104 여기 있어요. 장안동 3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그 물류터미널 있는 쪽이고요. 여기 장안동 2동 주민센터 요 앞에 여기인데 참고로 제가 여기 이렇게 여기는 장안 한신 아파트 하나 주변 지역에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장안 한신 아파트가 하나 혜택을 받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큰 돌에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역세권에 250m 하나 있죠. 한신 아파트가 좀 작더라고요. 그럼 이거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되면 한 30년 넘거든요. 역세권 시프트 개발해서 딱 좋잖아요. 이런 거. 딱 좋은 코스 이거. 그 다음 위에 보면은 보성 DIBD라고 있죠. 위에 보면요. 예.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얘까지 이렇게 합쳐질 소지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개발하기 딱 좋으니까 한번 노려보세요. 이런 거는요. 가까우니까. 나머지는 뭐 다 멀잖아요. 주변 아파트도 없고. 네. 그래서 한번 노려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쏘는 거는요. 메디칼 무슨 메디팜이라고 써 있는데 준주거 지역 예상하는 지역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왜냐면 이 주변 지역에 뭐가 특별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장안평지구 같은 경우도 아까 했던 거죠. 아까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가 위치하는 전동 담침리 지역생활권요. 시립대가 위치하는 곳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청년이 이런 여건 변화 고려한 정비사업, 그 다음에 전동동 노타리 이런 근린생활 서비스 중심지로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면목선 경전철 사업에서 시립대 주변 주거지역 정비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여기는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니까 별로 그게 좋은 건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전농동인데 신재선적으로 103 여기 이쪽으로 들었을 거예요. 이거 전농동 노타리 쪽 주변 지역에 이렇게 표시된 있는 지역 주변이 지금 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다 잡혀져 있는 거예요. 전동 다심리 재정비 촉진 사업지구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재 있고 특별계획구역 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뭐 시장 정비하겠다 이렇게 쭉 있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냉정에 따지면은 역사를 여기다 놓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다 옮겼죠?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이게 되게 단순한데. 경유차는 차량이 몇 개예요? 서울에 2개예요, 2개. 2개면은 요 가운데다 2개 만들어 놓고 출입구를 갖다 이따만큼 넓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리고 여기 다 팔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그렇잖아요. 이거 다 팔려면 돈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다 뺀 거예요. 차량 대수 때문에입니다. 전동 이동 주민센터 이쪽에 있는 쪽에서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아까 그림하고 한번 보시면요. 얘가 전동 이 주민센터 있는 쪽이잖아요. 요까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재정비 촉진지구에. 그런데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은 재정비 촉진지구를 한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표시가. 그래서 여기다 한번 그림을 한번 좀 지도를 한번 보시고 좀 가시는 게 좋아요. 아, 왜 당황스럽지? 이들 저기인데 보시면은 여기 요 앞에까지 똑같은 모형 그대로다가 이렇게 잡혀져 있죠. 지금 다 뭐예요? 네, 전원동 재정비 촉진지구예요. 그래서 재정비 촉진구인데 전부 다 근린 상업지구로 돼 있죠. 근데 좀 보시면은 여기 요만큼 없죠?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요만큼 없는 거예요. 아니 좀 보셨어요? 여기. 여기를 특별계획구로 가져간다 되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좀 빠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림 안 들어가 있다고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적 편집도 해도 그만큼 어디 갔어요? 여기에 빠진 거 이만큼 여기에. 이만큼 뭐 한다? 특별계획구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계획구역은 뭐다? 같은 지구단위 계획에도 특별계획구역 가면은요 용적률을 더 줘요. 네. 그 때문에 여기도 특별계획구역이 여기도 특별계획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노려보시라는 얘기고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오면은 혜택 받는 게 누가 계세요? 얘죠 뭐, 그렇죠? SK 제일 크잖아요. 얘가. 이 혜택을 제일 받고요. 이게 답심리 아파트 들어서는 거고, 그러니까는 레미안 미드카운티 들어서고, 여기가 이렇게 인전 그 들어서는 거예요. 저기 그 재정비 촉진지고, 근데 여기에 추가로도 여기 더 들어서는 거고요. 특별계획구요. 여기도 특별계획구요. 여기도 특별계획구에 들어갈 거예요. 이 옆에 이걸 노려보시라는 얘기죠. 얘는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렸고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1036. 그다음에 실대 주변. 시립대가 이쪽에는 서울역 시립대인데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역사가 들어서는데 서울역 시립대 지구단위 계획인데 102역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경전철 신설역에서 역세권 토지 이용계획, 건축물 뭐 이용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가져가겠다는 얘기는데 뭐 지구단위 계획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있더라고요. 모양 똑같이 생겼어요. 이 모양하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있다 없다. 결국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시키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돼 있으니까. 역사가 신설돼도 별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거는. 요건 하나만 잠깐만 좀 검토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시립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서울시립대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보다는요. 이쪽에 더 뭐가 하숙집이라 이런 것들이 원룸이 여기 다 있어요, 이쪽에요. 현재로 가보면요. 이 뒤편 이쪽으로요. 그러니까 별로 이게 뭐 회기역 쪽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이 많아요. 실적으로 여기보다는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분포도가 일로 확 몰려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뭐예요? 일단 그냥 버스가 일로 다니긴 다녀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쪽에 몰려 있다고요. 심리인데 심리요. 서울시립대를 왜 보내요? 사람들이? 등록금 싸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또 발표해가지고 등록금 높다 그랬잖아요. 잘 생각해요. 그러면 전국에서 뭐예요?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도 잘하고 집이 가난해. 그렇죠? 다 서울시립대로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앞으로 가요? 먹자 놀자 판인데? 안 가죠. 그러니까 조용한 주택가로 가는 거야, 애들이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런 걸 되게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실제가는 나중에 가서 원룸 장사하려면 이리로 가야 돼. 그렇죠? 근데 원룸 너무 많아. 근데 잘 보세요. 서울시립대 있는 애들이 대부분 가난한 애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올라와가지고 좋은 원룸이 있느냐? 아니야. 얘들은 무조건 싼 데로 가요. 특징이. 근데 또 어떠신 분이 여기다가 뭘 했냐면요. 저기 줬어요. 빌라를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분양이 안 돼요. 왜냐면 빌라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요. 이렇게 보시면은 도로가 꾸불꾸불하죠. 그렇죠? 이런 거는 뭐예요? 옛날부터 뭐예요? 50년, 60년 전부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울에. 그러니까 되면 뭐예요? 낙후돼 있는 지역이에요. 참고로 이런 자리에서 빌라 때려지면요. 빌라 안 먹혀요. 특별한 거 없다는 얘기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림 똑같죠? 이게 이제 서울 시립대 있고 여기에 서울 시립대예요. 모양이 여기 지금 모양이 지구단위 계구역이고 모양 똑같잖아요. 그냥 특별한 게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량리역이요. 청량리역 같은 서울 플랜에서도 보니까 청량리역 지역생활권에서 지역발전에서 중심기능 강화에 따라서 청량리 왕십리 광역중심이다. 또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신성장 산업기반 강화해가지고 대학기관 연계, 홍릉, 공릉 연구단지 이런 것도 연계돼 있더라. 이런 것죠. 철도 중심에서 KTX 동북부 연장, 그다음에 연못선은 경전점 확충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돼 있더라.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갖다가 이런 청량리 이런 정비사업 추진했다 상업 업무 기능 확대하겠다. 신설동력 이론은 도심 산업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그 중심지능을 가능하겠다 해서 신설동력 같은 경우도 산업 개발진흥직으로 이렇게 지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동북선 경전철 사업을 해서 신규 역사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입니다. 그래서 먼저 광역 중심에서 청량리역 일단에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청량리역 일대를 갖다 전부 다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요거 있죠. 요 색깔이 이만큼 뭐예요? 다 정비 사업 할 자리들이에요. 재정비 촉진 사업을 추진 통해서 광역 중심 기능을 제조하겠다는데 재미난 건 여기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시 3종으로 바꿔달라 그래요. 3종으로. 희한한 사람들이죠. 일반 상업적으로 갔는데 왜 3종으로 왜 바꿔달라 그래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뭐 있어요? 수산시장 있잖아요. 아무리 조그만 지금 수산시장 다 물 건너가지고 조금밖에 안 남아있어요. 근데도 뭐 한다? 그 수산시장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사람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가 이 동부 청과상가하고 옆에 있는 청량리 오파팔 있죠. 좀 있으면 착공 들어갈 거거든요. 올해 말이나 아마 내년쯤 착공 들어간다 그래요.
지금 뭐 설계도면 다 나오고 인허가 다 밟았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지가 저 일부분에 해결이 안 된 게 있어가지고 좀 못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지는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요, 95% 이상 정도 뭐 한다? 토지를 확보를 해야지만이 사업계획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고 토지 소유권이 100%가 넘어와야지 뭐 한다?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를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인허가 다 떨어져 있어요. 참고로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부 청과상가라든지 청량리 오파파 같은 경우는 주상복과 아파트들이 전부 다 40층, 50층, 60층짜리예요. 그럼 이 지역 일단 싹 다 바뀌는 거야. 그거. 왕십리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하지만 왕십리 같은 경우는 높은 빌딩이 없어요. 주상복과 아파트도 없고. 근데 뭐한다? 교통이 좋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뭐가 많이 생긴 거야? 다가구 원룸이 생겨 다가구 원룸 가격이 올라간 거지. 그렇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가격 끌어올리기 가장 좋은 동네예요. 왜 그래요? 아니 캐텍스 들어쓰고 지텍스 들어쓰고 그러는데. 네. 이런 거 한번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동부 청과 시장 재개발, 시장 정비 사업을 통해 상업 업무, 주거 기능 확충 및 기반 시설 확장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것 중에 포커스가 많아 주니까 보고요. 다음 주에 아마 저기 그 현장 노사 가죠. 많이 가고 싶어도 20명이 한계예요. 20명 이상 가면은 무슨 현장 나서 가서 보시면 좀 다 쳐다보잖아요. 홍릉 연구단지는요 바이오 의료 R&D 거점으로 조성할 거예요. 이게 고려대 앞쪽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회기역까지요. 쭉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홍릉 연구단지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연구단지가 생긴 게 홍릉 연구단지예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뭐 한국개발연구원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한국개발연구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일 처음으로 연구원이 생긴 거거든요. 한국개발연구원이 뭐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가장 많이 배웠던 건 뭐예요? 경제개발, 5개년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방기술 품질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카이스트 옛날에 경영대학도 여기 있고요. 다 옛날에 그 카이스트가 저쪽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여기 다 있었던 거예요. 이들 자리 갖다 지금 뭐 하겠다 이제 바이오 R&D로다 거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거는요 여기에 관련되는 계획이 따로 있거든요. 뒤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예요. 홍릉 연구단지 재생 및 활성화 추진 계획이에요. 2015년도에 발표한 자리인데요. 여기를 갖다가 가용부지를 발굴해서 점진적 개발 확충하고 바이오 R&D를 거점해서 스트릿을 조성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에요. 요거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홍릉 연구단지 계획, 글로벌 혁신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모델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홍릉 연구단지 조성 연역을 갖다 만들어서 여기를 갖다 총 면적이 25만 평이에요. 여기를 갖다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런 식으로요. A전, B전, C전, D전, E전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K다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있는 거예요. 회기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글로벌 문화축, 여기는 글로벌 문화거리, 그 다음에 여기 A존, 이쪽 위에는 카이스트, 옛날 카이스트 자리니까 여기 있는 자리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창조경제, 그래서 뭐 중소기업 R&D 지원하고 여기는 국제업무단지, 여기는 생활편의시설, 대규모 쇼핑몰, 위락시설 여기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그럴듯하죠. 그렇죠? 가끔가다 이런 거 보면서요. 이 서울시나 어디든지 간에 이 도시계획하는 사람들 한계성을 가끔가다 봐요. 뒤가 다 사라졌네. 잠시만요. 볼까요? 여기다가 원래 이제 이렇게 옛날부터 만들어졌던 거예요. 2014년도에 이제 이전 기관이 있고요, 존치 기관이 있고 그런 건데 다 지금 전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갖다가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랑 2030 서울 플랜에서 이들 지역을 갖다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홍릉 연구단지 계획에서 2030에 공릉과 홍릉의 신성장 사업 기반 마련하고 대학적 활용해서 지역 발전 방향을 수립을 추진하라 써 있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홍릉에다가 글로벌 탤런트 인재, 그다음에 문화예술 콘텐츠, 첨단 R&D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글로벌 융합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핵심 기능으로다 창조 혁신 경제, 융합 인재 기능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앞으로 세계적인 클러스터, 한국의 실리콘밸리 뭐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질 자리에다가 바이오 쪽으로.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 잡혀져 있는 거에 제가 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국제업무지구라고 해놓는 게가 이 고려대 여기 있는 쪽, 안암역이 있는 쪽에서 여기 자리예요. 여기 자리. 여기를 갖다가 국제업무기능 비존이에요. 여기를 가져가겠대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 요 밑에 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국제업무지구 존을 해놓고 밑에다가 또 하나 또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여기는 여기 같은 지역에 요게 국제업무존이고 요게 뭐예요? 생활편의존이에요. 요 가운데를 놓고 여기가 국제업무존, 요 밑에가 생활편의존이에요. 생활편의존에다가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청량리 주변 주택 재개발 사업과 연결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재미난 건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있는 쪽에다 경희대 앞 재정비 촉진지구란 말이에요. 여기 회기역 있는 이쪽에 촉진지구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그래서 여기 요 부분 여기 이제 경희대 있는 쪽 요 윗부분 있죠. 여기를 갖다 글로벌 문화준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얘기고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중앙안에 보면은 여기를 갖다가 이제 뭐 한다? R&D 바이오 스트리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거리를. 문제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상당해요. 거리가 상당하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아니 뭐 가고 싶은 사람 마음이겠죠. 뭐 여기 쪽에 있는 사람이 일로 갈 테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일로 갈 테고요. 근데 생각보다 고려대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이 고려대 쪽 안암 쪽에 있는 쪽에 이쪽이 그래도 상가가 좀 깔끔해요. 이쪽이? 이쪽은요. 지저분해요. 옛날 상권이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신상권 쪽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고려대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여기 왜 잘하냐면요. 거기 보면은 그 여기 예전에 여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영화진흥위원회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2012년도 13년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 남양주 종합촬영소 그 이전에 대해서 그 연구 용역을 받다가 여기를 갔다가 안암역에서 내려서 한번 쭉 걸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대를 다 돌아다녀봤어요. 진짜 낙후됐어요. 진짜로. 지저분해요. 여기 지저분한데 여기까지 들렸다가 일로 갔거든요. 여긴 더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는데 참고로 여기는 아직까지도 지금 농촌 그 경제연구원 있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있잖아요. 요거. 예? 지금 요거만 이전해가지고 여기다가 R&D 센터 집어넣은 거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도 뭐 한다? 계획은 잡아놓고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어요.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이게 다예요. 몇 페이지짜리 있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제대로 가려면 뭐가 나와야 돼? 최소한 기본 계획이 좀 충실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몇 페이지짜리가 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도 뭐 한다? 기본 계획이 제대로 나와줘야지. 최소한 100페이지짜리 나와줘야지 뭐 한다? 그래도 개발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이 정도 갖고 개발 방향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제가 왜 그 인천역 앞에 보면 계양창고도시 한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말만 떠도 이거는 마스터 플랜 수준이에요. 얘는. 근데 마스터 플랜에서 기본 계획 딱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인천역은 복합 개발 어떻게 하고 앞에는 어떻게 개발하고 뭐는 어떻게 개발하고 내양은 이쪽에는 무슨 상가 깔고 저쪽에는 무슨 뭐 하고 뭐 한다 쫙 써 있죠. 그리고 사업별로다가 한 30 몇 개가 쫙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정도 나와줘야지 얘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거면은 뭐 한다? 얘가 그게 떠줄 때까지 뭐 한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떴다 그러면 그때 가도 돼요. 그러면 그걸 뜨게 되면 용역을 준다 안 준다? 서울시가 줘요. 그때 가서 뭐 한다? 용역 나올 때쯤 돼가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서울시가 이런 용역 주고 나서 중간 발표를 하거든요. 원래 이 중간 발표를 할 때도요, 이 주민 참여가 있어요. 원래 제도가. 근데 공고를 올려놓고 주민이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만의 잔치죠. 저도 한번 들어갔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떻게 왔냐요? 그래서 서울 주민으로 왔다. 근데 서울 주민이 왜 들어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대가지고 이렇게 해도 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잖아? 자기 당담자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난리 다녔죠 그때 한번. 그래도 전 들어가요. 왜? 서울시 시민이 권한이에요 그게요. 이 중간 발표할 때 서울 시민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항상. 거기에 뭐냐면 발표해놓고 맨 밑에 뭐냐면은 이렇게 참고 표시 있잖아요. 해놓고 시민 참여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도 써놓고 나와서 왜 시민을 못 들어가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면요 꼭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확인해보고 꼭 확인해보고 하셔야 된다고요. 잠깐 한 5분 쉬었다가요 광진구 상업경제 좀 분석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